테슬라 소식입니다. 적금처럼 테슬라 사둘과의 작년 분할 매수 40%대 수익. 작년에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 주식을 일주일 혹은 한 달 단위로 꾸준히 매수했다면 연말 기준 4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을 분할 매수하면 저점일 때 사는 것처럼 대박을 내기는 어렵지만 고점일 때 샀다가 손실을 보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이른바 중위험 중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다. 15일 한국투자증권이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매월 25일에 테슬라 주식을 동일한 금액만큼 사들였다면 연말 기준 투자 수익률은 42.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주 월요일마다 테슬라 주식을 매번 똑같은 금액만큼 사들였다면 투자 수익률은 45.5%로 더 높았다. 지난해 서학개미는 테슬라 주식을 평균 897.18달러에 순매수했는데 지난해 말 종가와 비교하면 투자 수익률은 17.8% 수준이다. 주간 월간 단위로 동일한 금액을 투자하는 기계적인 투자가 개인 투자자의 자율적인 투자보다 수익률이 높았던 것이다. 투자 타이밍을 잘 잡는다면 이러한 적금식 투자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도 있지만 개인 투자자가 주가의 저점을 알아내 투자하는 것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지난해 테슬라 주가가 종가 기준으로 가장 낮았던 3월 8일에 주식을 모두 샀다면 연말 기준 수익률은 87.7%였을 것이다. 반면 11월에 기록한 최고점의 테슬라 주식을 샀다면 연말 기준 수익률은 마이너스 14.1%였을 것이다. 박경주 한국투자증권 민트 부장은 1년 동안 나눠 투자할 자금을 한 번에 모두 투자한다면 투자 시점에 따라 수익률이 크게 달라지는데 적절한 투자 타이밍을 골라내는 것은 전문가들에게도 어려운 영역이라며 주간 월간 단위로 분할 매수를 한다면 주가가 고점일 때 투자에 손실을 볼 리스크를 줄여서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록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했다. 애플 소식입니다. 폴더블 아이폰 콘셉트 등장. 이름은 아이폰 에어. 16일 폰아레나 등 외신인 매체 및 디스플레이 전문가에 따르면 애플과 구글은 각각 이르면 내년 올 상반기에 폴더블 폰 청사진을 내놓을 것으로 점쳐진다. 애플은 갤럭시 Z 플립 3와 같은 형태의 클램쉘형 폴더블 폰을, 구글은 갤럭시 Z 폴드 3를 닮은 인폴딩 방식의 폴더블 폰을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 애플의 정확한 폴더블 폰 시기는 아직 불투명하다. 이 팁스터 사이에서는 이르면 2023년이 점쳐지지만 일각에서는 2024년이나 돼서야 접히는 아이폰을 만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폰아레나는 지난 14일 콘셉트 디자이너 안토니아 데 로사를 인용해 폴더블 아이폰 예상 렌더링 이미지 및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이미지 영상에는 전면 절반가량이 삼성전자 갤럭시 Z 플립 3와 마찬가지로 카메라와 커버 디스플레이로 채워져 있다. 폰아레나는 소문에 의하면 애플은 계속해서 다양한 폴더블폰 디자인을 테스트하고 있다며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삼성전자 폴더블폰에 대한 소비자 반응도 보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렌더링 디자이너가 아이폰 에어라고 이름을 붙인 해당 디자인은 폴더블폰 치고는 굉장히 얇게 묘사됐다. 애플 소식에 정통한 대만 TF 인터내셔널 증권의 민치권은 애플이 최소 2023년은 돼야 폴더블폰을 공개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155조 원 현금 쥐인 MS 기업 사냥, 다음 타깃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의 대형 게임 업체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687억 달러의 현금을 주고 일괄적으로 매입하기로 했다. 이는 MS의 46년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인수합병이다. MS는 블리자드를 자회사로 거느리면서 게임 시장과 메타버스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MS의 기업 사냥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CNN이 15일 보도했다. MS는 특히 사이버 보안 비즈니스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이 방송이 전했다. MS는 이를 위해 파이어아이에서 맨디언트로 이름을 바꾼 사이버 보안 소프트웨어 업체를 인수하려 한다고 CNN이 보도했다. 맨디언트의 현재 시가는 45억 달러가량이다. MS나 맨디언트는 인수합병 문제에 관해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다. MS는 현재 1,300억 달러의 현금을 손에 쥐고 기업 사냥에 나섰다. MS가 현금을 주고 블리자드를 매입해도 600억 달러가 여전히 남아있다.
사티아 나델라 MS 최고 경영자는 최근 들어 사이버 보안에 각별한 관심을 표시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에 이미 클라우드 녹스 시큐리티, 리스크 IQ, 사이버엑스 등 보안 전문 업체를 연쇄적으로 매입했다. MS는 사이버 보안 서비스와 기업을 대상으로 한 클라우딩 서비스를 연계하려고 한다고 CNN이 전했다. MS의 지난해 사이버 보안 분야 수입은 150억 달러를 넘었고, 이는 그 전해에 비해 45%가 늘어난 것이다. 에이미 후드 MS 최고 재무책임자는 블리자드 인수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MS가 고속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분야에 지속해서 투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MS는 CNN의 지난해에 모기업 AT&T로부터 광고기술 비즈니스 업체인 잔드르를 10억 달러에 인수했고,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기업인 누언스를 20억 달러에 샀다. 나델라 CEO는 지난 2014년 취임한 이래 세계적인 마인크래프트의 개발사인 무장, 게임 스튜디오 업체 제니맥스 미디어, 오픈소스 코딩 업체 기트허브, 비즈니스 소셜미디어 링크드인 등을 매입했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원격 의료 서비스 미 전역 확대, 헬스케어 시장 선점 위한 공격적 행보 눈길. 미국 인매체 테크크런치는 아마존이 미국 전역으로 원격 의료 서비스 아마존 케어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아마존 케어는 아마존 웹 서비스의 클라우드를 활용해 가상 진료와 무료 원격 의료 상담, 방문 진료를 연계한 하이브리드 헬스케어 서비스다. 아마존 케어의 출발은 2019년 아마존 미국 시애틀 본사 직원을 대상으로 시작한 파일럿 원격 의료 서비스다. 이후 힐튼, 실리콘넷, 트루블루, 홀푸드마켓 등 파트너사를 확보하고 수백만 명의 회원을 지원하고 있다. 아마존 케어는 건강에 대한 무료 화상 상담과 건강 상태 모니터링, 성 건강, 처방 요청 등 문자 및 영상 검진을 제공하며 간단한 1차 진료 필요 시 의사 및 간호사 방문을 통해 코로나 검사 및 독감 검사, 질병 및 부상 치료, 체열 등 유료 진단과 예방 접종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아마존 케어 원격 의료 서비스는 미국 전 지역에서 이용 가능하며 대면 진료 서비스는 미국 8개 도시에서 시작됐다. 아마존은 올해 말까지 뉴욕, 샌프란시스코, 마이애미, 시카고 등 20여 개 도시로 대면 진료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아마존이 원격 의료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한 데는 급속도로 디지털화되는 헬스케어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한 이후 자연스럽게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면서 의료 패러다임도 변화했다. 2020년 이전부터 진행된 헬스케어의 디지털화는 코로나19 이후 헬스케어 수요의 증가와 의료 인력 공급의 부족 격차로 인해 단기간에 촉진됐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기존 의료 기술의 인공지능, 정보통신 기술, 유전체 분석, 3D 프린팅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결합한 개념으로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건강 상태를 측정 진단 모니터링, 관리에 맞춤 의료를 지원하는 서비스 산업이다. 2020년 글로벌 디지털 헬스 산업 규모는 1,520억 달러였으며 2027년까지 5,08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미국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등 5대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형성됐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이들 빅테크 5대 기업은 2020년 헬스케어 분야에 총 37억 달러를 2021년 상반기까지 31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했다. 보잉 소식입니다. 한국 전투기 헬기 통제기 물류 5년 계약. 미국 방산기업 보잉이 한국 공군 3대 핵심 방어 플랫폼 준비 태세를 지원하는 5년 계약을 따냈다고 15일 발표했다. 보잉은 한국방위사업청으로부터 3건의 성과 기반 물류 계약을 체결했다. 5년 계약으로 한국 공군 시스템 가용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미국 보잉 국제정보 및 국방극동 프로그램 선임이사는 한국 공군의 F-15K 비행대의 높은 임무 가능률과 부품 예측 및 조달 개선을 제공해온 PBL 계약의 가치를 높이고 AWMC와 CH-47 비행대에도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한국 공군 F-15K 전투기와 공중조 기경보통제기, 육군 CH-47 치누크 헬기의 지속 가능성이 관리된다. 보잉은 한국 전쟁부터 70년 이상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고 지난 15년 동안 50억 달러가 넘는 비용을 들여
한국 항공우주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보잉 코리아는 50개 이상의 한국 파트너들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2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